안녕하세요. 별내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타키나발루에서의 두 번째 숙소, 4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탄중하루의 샹그릴라 리조트의 리뷰입니다. 야자수 나무 사이로 보이는 주황색 지붕이 꽤 고급스러워 보였는데요. 아마도 제가 알아본 코타키나발루 숙소 중에 제일 비싼 숙소라 그리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비싼 만큼 서비스도 특별했는데요.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직원들이 고객을 기다렸다는 듯 맞이해 줍니다. 짐도 손댈 것 없이 다 내려주시고 체크인하면 방까지 알아서 가져다 주시고 시작부터 대접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나름 괜찮았습니다. 샹그릴라 리조트는 공항에서 10분, 시내에서도 가까운 탄중하루 지역에 위치해 이동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5성급 럭셔리 리조트입니다. 전용의 선착장과 스파, 물놀이장이 있는 수영장과 최고의 선셋을 자랑하는 선셋바를 포함한 6개의 레스토랑이 있어 호캉스에 최적이기도 합니다. 입구에 전통악기를 연주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짐 보관소와 카운터는 로비를 들어와 왼쪽에 있습니다. 체크인이 끝나면 객실 중 탄중 윙은 왼쪽, 키나발루 윙은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룸에 도착하고 바로 짐을 가져다 주셨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고민. 네, 매너팁은 과연 얼마를 줘야 할까요? 말 그대로 매너팁이다 보니 성의와 감사를 표시하는 정도면 된다는데 그게 얼마야? 네, 저희는 베드팁이든 포터팁이든 2달러나 10링깃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이곳도 2베드룸을 예약했는데요. 수납장이 많아서 번잡하지 않고 좋기는 했는데 40년의 역사를 가진 리조트이다 보니 물론 그동안 리모델링을 했겠지만 가구들이 아주 올드합니다. 큰 병에 담긴 건 뭘까 했는데 샴페인 아니고 생수입니다. 좀 색다르긴 하네요. 그리고 요긴하게 쓰일 아이스 버켓이 있어요. 저번 리조트도 그렇더니 여기도 냉장고가 안 시원해요. 대신 샹그릴라는 복도에 제빙기가 있어요. 이곳에서 아이스 버킷에 얼음을 채워 냉장고에 넣어두면 냉장고가 훨씬 시원해집니다. 이곳은 깔끔하게 수납장들을 참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커피와 티, 컵과 포트까지 모두 수납장 안쪽으로 정리해 외관이 훨씬 깔끔했습니다. 목욕 가운과 금고, 다리미와 여유있는 옷걸이가 구비되어 있고 하얀 실내화 대신 쪼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반죽고리도 있네요. 이런 작은 것까지 생각한 세심함이 마음에 듭니다. 테이블 안에 접시가 있어 뭐지? 했는데 이렇게 슬라이딩 서랍을 잡아당기니 포크와 나이프까지 디저트 세트가 있습니다. 룸에서 과일 먹을 때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카드는 침대 시트에 교체를 원할 때 침대 위에 올려놓으라는 내용으로 자연보호에 동참하자는 내용의 카드입니다. 욕실은 넓은 편은 아니었지만 욕조가 있고 깔끔했습니다. 있을 거 있고 샤워실도 칸막이 있고 괜찮았어요. 벽에 구멍 난 이건 뭐지? 했는데 에어컨이었고요. 리모컨 대신 요게 에어컨 컨트롤러입니다. 좀 구식이긴 한데 에어컨은 빵빵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묵은 방은 키나발루 윙 쪽이었는데요. 바다뷰가 아닐 줄 알았는데
바다와 함께 너무 멋진 뷰가 보였어요. 와, 우와, 대박. 바다와 산, 수상가옥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밤이면 까맣기만 한 바다뷰보다는 훨씬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었어요. 새벽 5시쯤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이곳 사람들은 동이 트기 전 어둠 속 여명이 시작되는 아침에 그날의 첫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코란 읽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오네요. 저희 방에서는 일출도 볼 수 있었는데요. 황금빛 물드는 아침 풍경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한중하루의 조식은 로비에서 한층 내려가는 타투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데요. 조식 가능 시간은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시간이 넉넉해서 스케줄이나 컨디션에 따라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샹그릴라의 조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국적의 투숙객들을 배려한 듯 양식에서부터 아시아권 음식까지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아기자기한 공간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베이커리를 방불케 하는 많은 종류의 빵과 도넛이 준비되어 있어요. 놀라운 건 코리안 코너라고 한식 섹션이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 언니 한식이야? 보통 호텔 조식의 김치 정도였는데 꽃게탕이라니 정말 감동입니다. 불고기, 잡채, 미역국 등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한국인이 많이 오기는 하는가 봅니다. 오믈렛과 반숙, 완숙, 구운 계란은 외부에 있고요. 밀크티는 요 아저씨가 지나갈 때 뜨거운 거, 찬 거 골라서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한식, 양식, 분식, 야무지게 디저트까지. 아침부터 너무 과식했습니다. 금붕어가 논이는 연못이 있는 샹그릴라의 정원은 넓고 초록초록한 게 설령 바다가 없었더라도 서운하지 않을 만큼 눈과 마음을 시원해지게 합니다. 무심한 듯 멋들어지게 뻗어있는 야자수가 휴가 오셨소? 하고 인사를 건네는 듯도 하고요. 가든 끝쪽으로 가다 보면 투숙객 전용 선착장 스타 마리나가 있어요. 따로 시내까지 나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수상 스포츠나 섬투어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영장 앞쪽에 가판대가 있으니 그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약은 필수고 섬은 1시간마다 출발한다고 하네요. 리조트 안에서 출발하고 리조트로 바로 돌아올 수 있어서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셀톤 포인트에서의 가격보다는 비쌉니다. 바다를 따라 나 있는 산책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수영장이 나옵니다. 이곳은 어디서든 선셋과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선베드를 정말 많이 깔아놨는데요. 수영장에도 겹겹이 지천이 선베드입니다. 덕분에 날이 맑겠다고 서두를 일은 없습니다. 수영장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야간엔 불빛도 아름답고 밤하늘의 별빛이 선명하게 보인다는데 못 나와본 게 조금 아쉽네요. 바다와 맞닿은 듯한 수영장이 정말 예뻐서 사진 수천 장을 찍을 각이 나옵니다. 수영장 한쪽 끝에서 패들보트 요가 수업도 하고 있었는데 알아보니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에 진행하고 유료입니다. 호기심 많은 남편이 올라가 보고 싶어 해서 양해를 구하고 올라가 볼 수 있었는데요. 요 중간으로 가봐봐. 중간으로. 생각보다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여보. 뭐라도 해봐. 아까 배웠어. 조심히 조심히 한쪽으로.
땡큐. 이곳 수영장은 수심이 1.6m에서 1.9m까지로 꽤 깊은 편이에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지만 흙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있어 안심하고 수영할 수도 있고, 여기는 얕어 있고, 어린이들이 놀기 좋은 수심이 얕은 수영장과 조그만 미끄럼틀이 있는 물놀이장이 바로 옆에 있답니다. 수영장 옆에 어른아이 모두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어요. 수영장과 가까운 프라이 비치 앞에 코코조스 바앤그릴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바다를 바라보며 칵테일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기에 딱 좋은 곳인데요. 파스타와 피자, 시푸드와 음료, 칵테일을 파는 곳입니다. 레스토랑 앞에 프라이비치가 있는데 한 번도 누가 수영하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림 같은 배경에 사진 찍으러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수영하고 배고파진 저희도 이곳에서 간식 겸 식사를 했습니다. 시내까지 나가기 귀찮은 날 이곳에서 한 끼 정도는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부산이 만들어졌음. 시장이 반찬이라고 엄청 맛있었습니다. 자, 드셔보세요. 자. 맛있겠다. 바다. 프라이빗 비치 옆으로 마녀 모자처럼 생긴 것이 선셋바입니다. 아이.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만 운영하는데 선셋 최고의 명당이라고 하네요. 분위기 잡고 싶을 때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저희는 패스했습니다.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탄중하로 해변이 이어집니다. 선셋을 보러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죠. 산호빛 파란 바다도 날이 저물면 어느새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바다까지 붉게 물들이는 노을은 어느새 사람들 마음까지 스며들어 인생샷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3대 선셋 명소답게 막 찍어도 그림이 되는 최고의 일몰이었습니다. 노을을 보고 해변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탄중하로 해변에 야시장이 열려 있어요. 규모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시골 장터 느낌인데요.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보이지만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네요. 먹어. 망고 주스 하나 먹어줘야죠. 옥수수도 삶아 팔고 정말 우리는 시골 장터 같아요. 관심을 보이면 딱 열어 보여준다. 땅콩 삶아서 팔고, 옥수수 삶아서 팔고. 음식을 사와서 앉아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있네요. 가봤어야 되겠다. 많은 가판 중에 단연 시선을 끄는 곳은 꼬치구이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개? 뭐 양념을 빨간 줘서 닭날개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오징어. 저희는 오징어 구이를 선택했는데요. 꼬치를 고르면 뒤에서 바로 숯불에 다시 구워주시더라고요. 연기와 불꽃 속에 구워지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와우, 오징어 두께가 장난 아닌데요? 자, 조심해. 자, 이거는 갑 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야? 아니, 갑 오징어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오징어인데 여기 오징어 아주 되게 두툼해. 오징어가 도톰합니다. 3개 10링깃. 근데 이 스파이시 소스가 진짜 우리가 먹는 스파이시 소스예요. 여기서 먹었던 스파이시보다 제일 맛있어요. 짜지도 않아요. 좀 짜 보이는데 맛있어? 아주 매콤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거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리조트로 돌아왔을 때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았는데요. 무슨 전통 공연 같은 걸 한 것 같은데 다 끝난 건가 했거든요. 일부는 끝난 것 같고 좀 쇼를 하네요. 샹그릴라 리조트엔 투숙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목요일에는 쇼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투숙객들을 위한 무료 공연이지만 꽤 볼만하고 구경하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쇼 말고도 키즈룸에서 요일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서비스도 있답니다. 숙소를 올라가다 보니 포켓볼과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룸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룸 넘버를 대고 이용할 수 있었어요. 97. 우리나라 오락실 정도로 생각하는 건 좀 오산이고 크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냥 재미삼아 한 번쯤 해볼만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다. 와 여기 게임룸 옆에 편의점 같은 호텔 숍이 있었는데요. 네? 각종 기념품과 액세서리, 의류, 인형, 수영용품들을 팔고 과자와 음료,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거리도 팔고 있었습니다. 나 콜라. 우리나라 컵라면과 즉석밥도 팔고 데워주기도 했는데요. 즉석밥이 19링깃이니 가격은 좀 사악하네요. 계시면은 와. 샹그릴라 리조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 스타 라운지인데요. 패키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찍 도착하거나 체크아웃 할 때 카운터에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시원해 시원해. 체크인이 3시고 체크아웃이 12시. 한국행 비행기는 거의 밤 시간대고 남은 시간을 보내기가 애매한데 이곳에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거울 있잖아. 시원하고 넓고 편안한 소파에 간식도 팔고 라운지를 나오면 바로 앞에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탈의실과 락커가 있고 월풀 욕조와 샤워실, 화장실, 스팀 찜질방까지 있더라고요. 헬스장 바로 옆이라 헬스장을 이용해도 되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놀다가 이곳에서 샤워하고 공항으로 바로 가도 되고 여행 마지막 날 밤 비행기 타기 전에 이용하기에 제격이었습니다. 리조트에만 있어도 하루 종일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마법 같은 샹그릴라 리조트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